안녕하세요, 부테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요즘 정말 말이 많은 곳이죠. 이곳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도상으로 둔촌주공의 위치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둔촌주공의 재건축 단지인데 바로 옆에 올림픽 공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 다음 바로 앞으로 5호선이 지나가고 바로 옆에는 잠실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최고의 위치인 거죠. 더군다나 여기가 12,000세대로 지어지는 단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단지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신 것처럼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도 4월 15일부로 공사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 기사만 검색해 보셔도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가장 큰 이슈인 계약금 증액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뒤에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옛날부터 한번 보시면, 기존에 2조 7천억으로 지금 현재 시공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상가나 일반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6천억 정도를 증액 요청을 하고, 이 3조 2천억에 대해서 계약서를 제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 전 조합장이 해임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6천억이 증가해도 조합에서는 분양가 3,500 이상을 받으면 서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기존에 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3,500이 아니라 이 허그에서 일방적으로 2,900으로 통보를 한 거죠. 이렇게 분담금이 주면서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죠. 이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 환급금이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이 불만이 쌓이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조합이 탄생하게 됐는데, 처음 조합이 나왔을 때만 해도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늦춰서 3,500 이상의 분양을 하고, 그 다음 후분양으로 가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뒤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여러분들 요즘 뉴스기사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이 하늘로 가고 있고, 그 다음 중대재해법도 시행이 되면서 이 안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러시아 전쟁 등 여러가지 많은 악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게 변했냐면, 바로 지금 시공사죠. 이 시공사가 계산기를 조금 두드려 보니까 이 3조 2천억을 가지고 또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계약을 할 때는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랑 몇 년 전 원자재 가격이랑은 가격 차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합 측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이번 정권이 실시했던 게 바로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일반 분양을 밀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중재를 나섰지만 이것도 결국 안 됐었죠. 그러다가 현재 시공사가 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4월 15일부로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유치권을 걸고 공사를 중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시공사에서 조합한테 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공사비 증액을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약 이후에 일방적으로 자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52%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2% 넘을 때까지 지금 공사비 한 푼 안 주고 일반 분양도 안 해서,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의 자금으로 계속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가 현재까지 발생되어 온 사건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해결책은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바로 극적인 협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3조 2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고, 그 다음 빨리 일반 분양을 내서 공사 대금을 납부를 받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서로한테 피해도 덜 가고 가장 안전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건설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공방을 거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이후에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유치권이 얼마 걸려 있냐면 바로 2조 5천억이 걸려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약 1조 7천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사업자금으로 연대보증으로 빌려준 금액이 한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부가적인 다른 금액까지 합쳐서 총 2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시나리오대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2조 5천억에 대해서 이 변상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누가 분담하냐면 당연히 조합이 분담을 하겠죠. 근데 여기 조합원이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 한 4억 정도를 부담하면 되겠죠. 그래서 4억 정도를 부담해서 우선 여기 돈을 먼저 다 갚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건설사도 당연하게 또 여기를 짓는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공정률이 52%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대략적인 50%가 남았다고 치고 비슷한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다시 2조 5천억이 더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해서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 건설사 구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12,000세대를 짓고 있고 더군다나 새로 짓는 게 아닌 기존에 누가 짓다만 이 52%짜리 이거를 받아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파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지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찾는 것도 절대 쉽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자금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단지가 통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우선 지금 여기에 금융으로 묶여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바로 이주비 대출이 현재 1조 4천억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당연히 이 조합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돈은 나중에 은행이 돈을 못 돌려받겠다라고 싶으면 은행이 개별적으로 이거를 경매로 내놓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경매는 여기 경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쪽 경매를 말하는 건데 우선 사업비 대출을 7천억 정도 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신용대출이고 이제 시공사 연대 보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공사가 당연히 대신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공사비 1조 7천억, 그 다음 여기 대출이 7천억, 그 다음 여러가지 이자나 금융비용으로 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이 금액이 유치권에 걸려있고 이 유치권에 의해서 통경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정말 간략하게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 점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결련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점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물건이 있는 아파트 단지죠. 거기 아파트 단지에 아무도 못 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 비용도 전부 다 유치권 비용에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결련관계인데 이 결련관계란 뭐냐면 간단하게 해당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공사가 직접 지은 지금 아파트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아파트가 뭐 조금 지은 아파트도 아니고 52%나 지은 아파트란 거죠. 그래서 이게 경매로 넘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순위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조 4천억, 이 1순위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조 4천억이고 그 다음 별개로 유치권 2.5조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재 시공사가 낙찰 받는 건데 당연하게 또 이 시공사는 높은 금액에서 낙찰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 지금 경매 금액이 10조라고 한다면 이 10조가 거의 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입찰을 안 하다가 거의 헐값에 받아가겠죠. 자, 이렇게 받아가면 무슨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이 은행은 1조 4천억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이 은행은 이 1조 4천억을 어디서 받냐면 바로 각각 조합한테 회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합원이 한 6천 명 되다 보니까 개인당 한 2억 원씩 회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계속 짓던 거니까 기존대로 계속 공사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 12,000 가구를 그냥 통으로 일반 분양을 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막대한 이익은 전부 다 시공사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다른 사업체가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조가 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중간에 조금 수익이 난다 싶은 그런 가격대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은행에 걸린 이 1조 4천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변상이 되겠죠. 이렇게 변상이 되면 따로 조합원들이 내야 될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조합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분양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전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가치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냥 20억이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업체가 낙찰받기가 쉽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존에 설계한 도면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수많은 자재들을 지금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전부 다 시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지금 이런 거를 약간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이 플랜트 쪽에서는 리뱀핑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설계했던 거를 가져와서 다시 설계하고 이렇게 시공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받죠? 당연히 조합들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한데 이 비슷한 사례가 바로 이 트리마지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죠. 근데 지금 여기 아파트도 약간 비슷한 진통을 겪었는데, 여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땅 부지 같은 경우는 지주택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면서 바로 50층까지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땅값이 당연히 엄청 높아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땅 주인들이 알받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 그때도 분상제가 있었죠. 분상제가 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행사가 부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도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 부지를 공매에 붙였고, 이 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에 요청을 해서 대출로 3,600억을 조달한 다음에 여기를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 여기 둔촌주공처럼 또 둘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싸웠냐면 당연히 공사 비용이죠. 그래서 이 공사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조금 더 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로 양측은 어떻게 했냐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합을 배제하고 새 시행사를 선정하고 부지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여기에 조합은 또 어떻게 나갔냐면 바로 조합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변경하는 강수를 뒀다고 합니다. 자, 약간 지금이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바로 이 두산중공업이 그냥 자체 자금으로 이 자금을 상환하고 그냥 여기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조합원들은 모든 투자금 플러스 권리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은 대표적인 지주택 실패 사례로 남아있고, 그 이후에 두산중공업이 여기와 같이 고급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트리마지를 만들고 대성공을 이루었죠. 그 다음 이거는 약간 반대 케이스인데, 이제 이천시 장호읍에 있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정률 65%에서 이렇게 멈췄대죠.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뒤로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1번 방법인 최대한 원만하게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꼭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